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현 시점에 있어서 한국당은 위기인가? 한국당은 문재인에 저항하며 문재인을 물리치며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당 대표 황교안 씨가 삭발을 했죠.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됐어요. 역사상 헌정상 제1야당의 대표가 삭발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60대 모두가 황교안의 삭발에 대해서 입을 갖다가 모으면서 화제를 갖다가 달고 다녔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입니다. 이 황교안의 삭발이 내일까지 과연 국민에게 화제성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남아있는 것이죠. 황교안의 삭발에 말씀드리기 전에 추석 민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우파나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물론 저도 한국당이 중도 세력을 흡수해서 문재인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해서 다시 부강한 나라, 자유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파들은 지금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에서 나오는 정당 지지율을 믿지를 않습니다. 저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추세를 항상 보고 있어요. 이게 완벽한 사기고 완벽한 거짓이라면은 이 발표되는 여론조사들이 이렇게까지 공고하게 확고하게 이 추세가 유지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죠. 그래서 더불당과 한국당의 격차는 발표되는 것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당이 지지율이 급등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우리는 전혀 보지 못했죠. 특히 이번 조국 문재인 게이트에서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현재 한국당의 현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석 민심이 대충 보면은 리얼미터나 이런 데를 보면은 더불당이 한 39% 내지 40%, 한국당이 29% 내지 30%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중도층은 한 20%가 나오죠. 근데 깐타 뭔가 또 다른 데서 몇 군데 조사를 한 것을 보면은 더불당이 38%, 한국당이 18%, 그리고 중도, 즉 어느 정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당층이 39%가 나왔습니다. 38.5%, 38.5%는 39%인데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문재인과 조국의 사태로 보면은 더불당은 싫어, 더 지지 안 해, 이런 거고, 그렇다고 한국당에도 가고 싶지 않아. 한국당은 지지 안 해. 왜?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아직 국민들은 그 충격과 허탈함을 못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한국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더불당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저렇게 해가지고 과연 더불당으로부터 정권을 뺏어올 수 있을까? 우리가 지지해도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근데 호사가들도 말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더불당의 지지 세력이 한 4, 5% 이탈을 했죠. 저는 솔직히 이번에 조국 사태를 보면서 더불당의 지지율과 문재인의 지지율이 한 8 내지 9% 빠질 거라고 봤어요. 근데 아직까지 견고합니다. 그죠? 만약 조국이가 장관에서 낙마하거나 구속이 되면은 폭락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견고해요. 그러면은 정치 변곡점이나 시국에 무슨 반전이 있고 현 정권 집권 세력이 부정과 부패가 드러날 적에는 집권당 지지층에서 지지자들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야당을 갖다가 야당으로 옮겨버려요, 지지를. 근데 지금 야당으로 옮기는 지지가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무당층, 이 중도층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가? 누구도 못 믿는다. 더불당도 못 믿고 한국당도 못 믿는다. 뭐 바미당 같은 거 말할 필요 없어요. 못 믿는데 두고 보겠다. 일단은 내가 더불당을 지지했는데 이 중도층이라는 사람들은 저거는 못 써. 저거 알고 봤더니 저거 사기 집단이야. 거짓 집단이야. 일단은 무당층으로 가자. 그리고 한국당을 지켜보겠다 이런 건데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즉 집권 세력에서 지지층 이탈을 하기 시작하면 말이죠. 반드시 정권 교체가 돼요. 정권 교체가. 정권이 바뀌어요. 근데 현재 한국당은 이 무당층, 중도층을 갖다가 흡입을 못한다, 흡수를 못한다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은 7개월 후에 내는 총선 때 가는 한국당이 흡수를 할까? 저는 그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일단은 황교안 대표의 삭발식을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황교안의 오늘 삭발식은 요점입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 촉구 삭발 투쟁식을 거행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낸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문재인은 조국을 사퇴시켜라. 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 이런 식이죠. 그죠? 우린 여기서 한국당과 황교안과 나경원이가 조국 사퇴를 들고 나오죠. 그죠? 조국을 인정할 수 없다. 맞는 소리죠. 국민도 다 알죠. 그죠? 그러면은 정치 리더 집단이면은 여기서 끝이면 안 되죠. 모든 국민들은 조국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7, 80%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국이 이상으로 가야죠. 문재인 정권 퇴진으로 가야죠. 조국이를 임명한 것은 문재인이죠. 조국이가 스스로 장관 되겠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이 반대함에도 80%, 70% 국민이 반대함에도 조국이를 임명 강행한 것은 문재인이다. 자기의 포스터,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런다. 그럼 여기 때릴 것은 물론 조국이도 때리지만은 이 국민들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리더로서의 발휘를 하려면은 야당의 리더로 발휘되려면은 문재인을 쳐야죠.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요구해야죠. 그죠? 그러면 황교안이가 말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문재인에게 경고한다. 국민 뜻을 받들지 않으면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황교안이는 나는 문재인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이렇게 말해야지 국민들이 의기가 있다. 저 사람이 앞으로 탄압을 받을 것이다. 황교안이가 탄압을 받을 것이고 탄압의 과정을 자기가 극복을 한다면은 우리는 차세대 지도자로 차기 지도자로 인정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아마 생각이 많을 겁니다. 자, 한국당은 위기인가? 한국당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위기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국당 개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물갈이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투사들이 없습니다. 유연성이 없습니다. 고인물입니다. 한국당은 지금. 저는 한국당의 지지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지했고 황교안도 지지하고 나경원도 지지합니다. 그러나 황교안 나경원의 리더십은 현재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한국당 전체의 위기입니다. 대표가 위기면 그 당이 위기예요. 황교안과 나경원을 보면 아주 흡사합니다. 투쟁력이 부족합니다.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정치적 파괴력이 있어서 너무 부족합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법조인으로서 논리는 정렬하지만은 정치인의 필수적인 상상력이 없습니다. 상상적 파괴력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일반인인 내내는 일반인이 요구하는 말과 언사와 행동으로 문재인의 무대뽀, 문재인의 막무가내의 공산주의 정책을 막는 것은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황교안은 단식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삭발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단식 투쟁, 죽기 살기로 단식 투쟁에 들어갔어야 됐다. 그 다음에 황교안과 나경원, 특히 나경원은 전 국회의원의 중지를 모아서 국회의원직 사퇴를 던져버려야 된다. 국회의원 사퇴를 해야 된다. 향후 7개월 동안 황교안과 나경원이 저 문재인의 무대뽀, 조국 같은 무대뽀, 예산안 무대뽀, 원전 무대뽀 이런 걸 갖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 보죠. 그러면은
황교안이 당장 해야 될 일은 문재인 퇴진운동이고 한국당 개혁을 해야 되고 한국당 개혁의 중심은 뭐다? 사람을 잘라내는 것이다. 그리고 새 임무를 받는 것이다. 이거는 총선 공천까지 갈 필요 없어요. 거진이 한국당이 이렇게 하면 총선 공선 전에 지리멸물 무너질 확률이 많습니다. 왜? 국민이 지지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은 새로운 대체 세력을 찾으려 할 것이니까. 그죠? 한국당 개혁, 즉 친박들을 쳐내야지 국민 흡수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국민들은 지금 더불당도 싫어. 근데 한국당의 그 박근혜 탄핵 과정을 보면은 트라우마가 있어. 그 고인물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국민들은 한국당을 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최소한 현재부터라도 일부의 친박은 쳐내야 됩니다. 그죠? 명분을 만들면 엄청나게 있어요. 또 황교안이 지금 현재 당장 말해야 될 것은, 당장 해야 될 것은 야권 통합, 반조 연대를 말하기 전에 황교안 자신이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나는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마음을 내려놓겠다. 내가 만약에 총선서 험지에 나가서 민주당 핵심 인사를 꺾고 그러면 저를 인정해달라. 그때 나를 평가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황교안은 자기가 그렇게 내려놓은과 동시에 제야권 중량급 리더들을 받아들여서 같이 경쟁을 하고 자신과 경쟁해달라 하는 것이 지금 황교안이 할 말입니다. 2년 반 후에 어떻게 될 줄 알고요. 그죠? 문재인이 아무리 악정과 실정을 해도 문바라는 공고한 지지 세력이 있고 지탱 세력이 있고 중도 서윙층, 무당층을 갖다가 한국당을 갖다가 바라보질 않아요. 왜? 한국당을 우리는 과거에 중도층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당층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당을 과거 10년 동안 특히 박근혜 말기에 탄핵 과정을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힘들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걸 리드를 하려면은 한국당이 바뀌어야 되지. 시민들한테 중도 무당층한테 우리 당을 지지해 주세요. 우리를 갖다가 보살펴 주세요. 우리한테 표를 주세요. 어불성설이죠. 국민들은 지금 그걸 보고 있죠. 그죠? 한국당이 자꾸 지지해 달래. 근데 난 저런 당 지지 못해.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게 좀 길어지는데요. 홍준표 같은 경우는 자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한국당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홍준표 당신은 그래도 그 폐허가 된 위에서 한국당 대표로, 한국당도 당신이 만들었고 한국당 대표로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요. 그리고 30%를 지지해 줬어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홍준표 씨는 착각하지 말라고. 그게 홍준표 당신을 지지한 게 아니야. 우리 우파가 그래도 이 잔존 세력이 지탱을 하고자 이 나라를 지키고자 지지한 것이지 홍준표 개인을 지지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은 제가 홍준표 씨한테도 감정이 없어요. 밖에서 그러지 말고 아무리 당위라지만은 당외 국회의원이 아니라지만은 한국당의 지분은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럼 한국당에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개진해야지. 밖에서 그렇게 한국당의 나경원이가 어떻다 그리고 나경원 씨하고 홍준표 씨가 같은 급은 아니잖아요. 그죠? 후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황교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황교안과 나경원을 비판하는 세력은 나 같은 일반 유튜버고 당신 같은 홍준표 씨 같은 사람은 들어가서 의견을 게시하고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돼야지 밖에서 그렇게 흔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여해 같은 꼴통이 튀어나오지. 유여해 이거. 이런 막무가내 이상한 개를 갖다가, 끌어들인 게 홍준표 씨 아니야. 그리고 내 친구도 홍준표 씨 아니야. 거기서 국민들은 조롱을 하는 거라고, 한국당에 대해서. 왜 이런 분란을 자꾸 만들어요? 그리고, 이 유해라는 하는 거 보면 꼴 때려. 이거 완전 퍼포먼스야, 퍼포먼스. 누가 유해만큼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고 누가 유해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안 원하고 누가 탄핵이 부당하지 않음을 아냐고. 이 유해 꼴통이야. 오늘 그 황교안이가 삭발을 하니까 나경원이도 삭발해라. 당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다. 이거 뭐 하는 짓이야? 홍준표 씨하고 유해 씨는 같이 묶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면은 밖에서 그러지 마시고 이현주 같이 행동을 보이시던가. 그죠? 그리고 한국당은
이현주 같은 매기 같은 사람을 불러들여서 지금 한국당의 그 의원들을 보면은 미꾸라지 같다고, 그냥 썩은 물에서 먹고 사는 미꾸라지야. 고인물에서. 근데 메기 같은 거 거기다 집어넣으면은 미꾸라지들이 살려고 바둥바둥 하면서 통통하게 살이 쪄요. 이현주 같은 사람을 불러들이라고, 그래, 한국당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은 이현주를 불러들이고 싶은데 이현주 같은 사람을 불러들이면 어디로 튈지 모른다. 한국당을 공격할지도 모른다. 공격을 받아야지, 내부에서. 그리고 비판과 비난이 있으면서 협의를 갖추고 그래야지 한국당이 살아남는 거죠. 그런 게 계획이죠. 감사합니다. 보고TV 여명이었습니다.